정부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대출과 투자를 겨냥한 이 세법이 눈에 띄는데요. 신DTI와 양도세 중과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좀 작년 연말에 그렇게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단계적으로 또 내놓고 있는데 네. 이번에 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이제 1월 말에 신DTI를 적용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현재 그 DTI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신DTI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 자체가 좀 줄어드는 현상이 되겠고요. 4월 중에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기 때문에 4월 말쯤 돼서 그 시행령이 시작되게 되면 조정 그 대상 지역의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화면에 보면은 일단 10에서 20%포인트 정도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로서는 당연하게 이 양도를 할 때 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정부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서 얘기를 해온 게 첫 번째가 신DTI 규제인데 정확히 말하면 신DTI 뭡니까? 신DTI는 이거죠. 이제 기존에는 그 대출을 받을 때 그 신규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때 기존에 있던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부분만 부담할 상환하는 걸로 이제 잡았었는데 이제는 원리금 상환까지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대출 금액 산출하는 게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출을 받으실 때 기존 최초에 받으신 분이야 당연히 원리금 상환이 되는 거지만 그 다주택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에 주택을 더 구입하시게 될 경우에도 기존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이자만 상환하는 게 아니라 원리금까지 상환하게 또 만드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여기다 또 한 가지 추가하는 게 뭐냐면 DSR이라고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모든 대출에 대해서 총부채 그러니까 모든 대출에 대해서 이자 원리금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기 소득에 대해서 잡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신DTI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연 소득만 잡는 게 아니라 2년치 소득을 잡아서 계산을 해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소득이 앞으로 늘어날 분들 그 젊은 층 그러니까 한 30, 40대는 유리하지만 좀 연령치가 높거나 아주 젊은 층들한테 좀 불리한 그 제도가 되겠죠.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신DTI가 굉장히 큰 규제라고 보이지만 서민층이라든지 이제 신혼부부라든지에게는 좀 유리할 수도 있다. 별 대상은 아니거든요. 일단 너무 무서워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고요. 일단 4월부터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들한테요. 이런 내용이 있고 심지어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양도세 중과는 이미 정부에서 다주택자들한테 양도세를 과감하게 올리겠다라고 이미 예고를 했고 그건 2018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이미 시행령 법으로 예고를 해놨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중과 대상 지역, 조정 대상 지역이 한 40여 곳 되는데 이곳에서의 다주택자들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냐면 그 6%에서 원래 42% 양도세를 16%에서 62%까지 내게 되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그냥 10% 20%라고 생각하니까 저게 작아 보이는데 이게 프로트에 따지면 6%에서 16% 되면 2배가 넘게 세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3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 또 이런 제도가 또 적용이 되지 않아요. 예외 적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민들한테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다주택자라고 분명히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가 굉장히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놨었는데 1월 첫째 주 가격 상승률이 IMF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가격이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2018년 1월 강남의 아파트 주택가격 상승률이 0.78%가 됐고 2008년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게는 이 강남발은 주택이 꺾이지 않는 것 같고요. 다주택자 중과에 불과하고도 이제 주택을 팔지 않겠다. 그래서 주택을 내놨던 매물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택 보유자들이 오히려 매물이 사라지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상승 기대감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매각을 한다든가 하려던 그 주택들도 전부 다 좀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 공급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강남에서는 재건축의 호재를 계속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물이 좀 없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의 대책도 결국에는 근데 이 법 개정을 통해서 좀 규정을 바꿔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정부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일단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지나친 규제는 시장 원리하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반대로 적용될 수도 있다. 이게 저희가 최저임금 부작용을 이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간과하고 지나가는 점이 교육제도하고 상당히 강남 부동산 인상에는 그 여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특목고의 우선 선발 제도를 없애니까 아무래도 그 명문대학에 많이 가는 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주택가격이나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너무나도 투기과열로 가면은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서민이라든지 뭐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입으면 안 된다. 이 원칙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시행령 개정안 알아봤습니다.